이는 러셀 지수가 그동안의 지속적인 하락을 멈추고 상승 마감했고, 다우 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지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연준 금리 정책 결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 다우 지수가 하락세를 멈출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을 보일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금리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은 오늘 0.38% 상승하며 브로드컴과 테슬라가 이끄는 기술주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6,0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삼아 상승세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모든 주식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몇몇 리더 주식만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동일 비중 S&P 500을 함께 살펴보면 S&P와 나스닥 지수와는 다르게 동일 비중 S&P 500은 3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조정이 길어지면 멈출 때도 되었지만 여전히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금리 결정 이후에나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싸다고 매수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오늘도 심리적 저항선인 2만 포인트를 다시 돌파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빅테크 주식들로 자금이 몰리고 있어 나스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매우 강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매수세가 과도하게 몰린 만큼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우지수는 7일 연속 하락하며 이는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 하락세가 곧 멈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금리에 민감한 섹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빅테크로 유입되고 있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연준의 금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형주는 오늘 마이너스 0.07% 하락하며 하락세가 드디어 멈출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상태이며 특히 금융주에서의 수익 실현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크게 올랐던 주식들이 중형주 ETF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헤지펀드들의 수익 실현이 이런 조정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셀은 오늘 드디어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는데요. 이는 러셀 지수를 이끌고 있는 리더 주식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러셀 역시 이번 주 금리 결정에 따라 시장 흐름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방향성이 다시 한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난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며 공포지수가 탐욕 상태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이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주식만이 오르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12월 16일 기준으로 시장 방향성은 여전히 대상승장의 큰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형주들이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조정은 매우 소폭의 하락에 불과하며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식들에서 수익 실현이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입니다. 한편 원자재는 여전히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며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권은 연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이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장기 채권 금리는 4% 정도가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확실하게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이전에 계속해서 횡보할 때 모아가거나 돌파 시 매수하라는 관점을 공유드렸는데 이번 돌파로 비트코인의 상승 가능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이더리움 ETF도 많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선 이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비슷한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규제 완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빅테크 주식들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가장 모멘텀이 좋은 테슬라와 모멘텀이 좋지 않은 엔비디아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지난주 역대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 사실상 저항선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저항선이 사라졌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승세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한 상승세는 몇 달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그동안 사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분들은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발표가 37일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성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지금 사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저는 지난 한 달간 테슬라 추가 매수 기회는 10일 이동평균선에 가까워질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라는 관점을 공유드렸는데요. 그때마다 매수했으면 지금 정말 많은 수익을 얻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매수 및 과매도 지표인 RSI가 현재 과매수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만약 나는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보유할 의향이 있다거나 조금씩 꾸준히 사모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과매수 상태가 약간 해소되고 나서 모으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내내 돌파와 횡보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32달러에서 152달러 사이의 트레이딩 레인지를 형성하며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레인지 내에서 지지를 유지한다면 스윙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범위를 이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자라면 AI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11개 섹터를 살펴보면 일부 섹터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특히 이미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기술주 섹터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프트웨어 섹터가 약간 쉬어갔을 때 저는 이것이 시장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현상이라는 저희 관점을 공유드렸는데요.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가 수익 실현으로 하락하는 와중에도 버텨주는 주식들을 찾아 매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눈에 띄는 섹터 중 하나는 사이버 보안입니다. 최근에 몇 번 다뤘던 섹터인데 오늘 드디어 돌파가 발생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섹터를 이끄는 대장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뒤로하고 정고점에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 주식은 하락을 모두 되돌리고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요청으로 알카미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2배의 레버리지 MSFU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카미 테크놀로지는 제가 10월 중순쯤에 주목해야 될 10개의 소프트웨어 주식으로 소개드린 주식입니다. 그때 소개한 이유 중 하나는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꾸준하고 세 자릿수의 주당 순이익 상승률을 보이는 주식들을 선별해서 공유드렸기 때문이죠. 이 기업은 B2B 기업으로 특히 주요 고객이 중소형 은행입니다. 이는 은행주가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마진이 늘어나 이익이 개선되면 알카미 테크놀로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알카미를 소개했던 시점에서 이 주식은 돌파를 일으켰고 그 뒤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1년간 알카미는 약 70%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좋은 상승이었죠. 하지만 이 주식은 계속해서 보유하기 힘든 주식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돌파 후 횡보하는 시기에 돌파했던 가격까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고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패턴이 올해만 3번이나 반복되었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식은 변동성을 견디기 힘든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보유의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돌파 이후에 매수하는 전략이 확률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후 다시 붕괴하는 패턴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빅테크들은 8월 하락 이후 20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독 계속해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전저점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돌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돌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정배열을 이루며 점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초에는 트레이딩하기 좋은 주식이었지만 이후에는 조금 어려운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의 성장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두 분기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 약 10% 수준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요 성장주들은 20% 이상의 주당 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 자체가 워낙 높은 수준이라 이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15% 정도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주식이 횡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배 레버리지 ETF인 MSFU는 어떨까요? 살펴보면 MSFU 역시 횡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표시해둔 10일 이동평균선과 21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트레이딩했다면 중간중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 ETF를 매수할 때는 장기 보유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짧은 주기로 치고 빠지는 전략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있었던 주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배열을 이룬 주식 중 하나는 달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Vital Farms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22년에 특히 많이 상승했던 주식인데 이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보기 때문이죠. 사실 올해 초에도 엄청난 상승을 보이며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왜 부럽냐, 이런 거 사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횡보와 하락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배열을 이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직 돌파 전이기 때문에 최적의 매수 타이밍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돌파를 일으킨 주식으로는 클레비어가 있습니다. 이 주식은 SMS 마케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그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상승 추세로 돌아선 이후 다시 한번 돌파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내년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의 흐름이 좋아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 주식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현재 중소형주의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보너스를 목적으로 하는 헤지펀드의 매도 흐름이 이번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이미 낮은 가격에 매수한 분들은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엔비디아에 진입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주식이 오랜 횡보를 거치면 심리적으로 지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월에는 매년 일시적인 조정이나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흐름은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 위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들은 조정이 오더라도 가격의 정당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1월 초에 조정을 준비하되 보유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